안녕하십니까. 가평군 청소년 여러분, 하루하루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청춘의 시기에 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교육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19도 끝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있겠죠. 그날을 기약하면서 청춘 어떻게 살 것인가, 논어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1시간 정도 해서 여러분들과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이란 무엇이냐? 어느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탱글탱글한 피부와 붉은 입술, 원활한 관절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속의 의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혹시 꿈을, 미래에 대한 설계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꿈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2500년 전에 살다가 가신 공자님은 논어 속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논어란 무엇이냐? 논어라는 것은 논찬 공자지어, 그러니까 논찬하다, 공자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논어라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할 선생님은 현재 가평향교에서 여러 유림들을 대상으로 논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교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중고등학교 기능으로서 지금은 공자님에 대한 재래와 유학의 경전에 대한 학습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주도 남쪽 마라도에서 약 149km 지점에 있는 이어도 지키기 국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운동입니다. 저는 이제 한자와 관련된 책을 많이 썼고 최근에 논어 책을 저술했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친구도 만날 수 없고 PC방에서 마음대로 게임도 할 수 없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마 이 할아버지처럼 굳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굳어진 일상을 탈출하고 자, 이 소년처럼 화사하게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시작을 합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크게 웃어보세요. 자, 박수도 한번 치보고. 예. 에너지가 돋습니다. 기가 돌아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청춘의 시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자의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공자가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자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공자의 일생을 알아야 되고 그 시대 상황과 일상을 통해서 공자님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인이라고 그러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만약 공자님이 2500년에 살다 간 그 공자님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돌아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제가 공자님으로 환생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공자가 살던 시대는 기원전 551년부터 479년까지 약 73세를 사시다 갔습니다. 그 당시는 청동기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당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돌이나 나무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던 것을 이제 쇠붙이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정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전쟁을 할 때 돌이나 목기를 이용해서 전투 도구를 사용했지만은 이제 철제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인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농사를 짓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행복하겠죠? 맞습니다. 풍요하게 먹을 것이 많으니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뿐. 어떻게 됩니까? 위정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땅 따먹기에 바쁩니다. 인접국에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뺏어오기에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의 아들은, 아버지는 전쟁터로 끌려가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붕괴되겠죠. 험난한 현실입니다. 예. 철기 문명이 발달하면서 가정이 평온이 온 것이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한 그 당시 사회 상황은 신분제가 철저했습니다. 천자, 제후, 경대부, 사, 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자는 사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급 관리 정도 되죠. 일반 백성보다는 약간 층이 높지만 거의 하급 관리 수준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그 위치에는 있지 못했죠. 그런 상태에서 공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자의 아버지는 60대 노인이고 어머니는 16대 소녀였어요. 16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급 무사, 지금 치면은 군대 부사관 정도 그 지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급 무사의 집안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래 결혼해서 본부인이 있었어요. 시라는 본부인이 있었는데 그 본부인 사이에 맹피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맹피라는 아들은 불구자다 보니까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16세 소녀와. 그래서 공자 아버지와 공자 어머니가 재혼한 그 관계를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야합이라고 합니다. 야합. 덜 야자 합할 합자. 우리가 어론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몇몇이 속닥속닥해서 결론을 내리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반발하죠. 저놈들 야합했다 그러죠. 그 야합의 의원이 공자 아버지와 공자 어머니 만남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공자의 이름은 원래 본명은 공구입니다. 공구. 짱구, 언덕구자죠. 왜 공구냐면은 공자 어머니가 니구산에서 기도를 해서 나왔어요. 니구산이다 보니까 큰 아들이 뭐라고 했으면 맹피라고 그랬죠. 맹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버금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중리. 두 번째 아들이니까 공자님 자를 중리라고 그러고 이름은 성이 공시니까 공구. 이렇게 이제 이름이 공구로 정해졌고 우리가 공자라고称하는 것은 후세의 사표로 본받을 만한 행적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란 뜻에서 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공자님이 살던 그 시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산속에서 울고 있어요. 무덤 3개가 있는 이 산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공자는 지금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유학의 길을 가고 있죠. 이제 이 친구가 귀족의 자녀고 이 친구는 공자님을 운전하는 운전기사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는 또 다른 제자 자로가 되겠습니다. 자로와 이제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자로야, 저기 울고 있는 여인이 왜 우는지 자초지정을 알아보라 했더니 이제 자로가 가서 묻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이 산골에서 왜 울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이곳에서 시아버지, 남편, 자식을 다 잃었다. 그래서 이게 통곡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랍니까? 아니 그러면은 도해지에 시내에 가서 살면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도해지에 살면 세금이 많아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산으로 피신해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남편, 시아버지, 자식이 죽는 그보다는
혹독한 세금이 묻혔다는 뜻이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공자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자의 일생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자의 일생은 출생에서 청년기, 장년기, 주유천하기, 노년기 네 단계로 나눠서 알아보는데, 공자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60대 노인, 어머니 16세 소녀, 이런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자, 여러분,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살기가 딱한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더더욱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죠. 그런데 공자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둡니다. 지우학, 뜻지자 배우라 했죠. 학문의 뜻을 두었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나이에 이제 학문의 뜻을 둔 것입니다. 공자는 가난했기 때문에 오소야천, 나는 적은 나이에 천했다. 집안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고로 다능비사, 능하다. 뭐가? 비루한 일에, 허드렛 일에, 잡기술에 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잡기술을 익히고 하면서 이제 15세에 학문의 뜻을 둔 것이죠. 그러면서 공부에 열심히 합니다. 공자님이 가장 좋아한 말이 호학이에요. 좋아할 호자 배울 학자, 배움을 최고 좋아했습니다. 학문에 정진을 하는데 또 17세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나이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나이에 어머니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고아가 됐죠.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방황하고 공부에 뜻을 두지 않고 아마 불량 청소년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학문에 정진해서 19세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어떤 분과 결혼하는지 그 여자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온 기록이 없습니다. 하여튼 결혼을 해서 취직도 하죠. 취직을 했는데 그 얻은 일자리가 뭐냐면 위리, 성전. 위리라는 것은 얘기를 치면은 가평군 청평면 면사무소의 창고 관리, 그다음에 성전은 여기 이제 있는 그 농작물 관리하는 농장의 관리인,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공자가 위리가 돼서 창고를 관리하는데 물품 수납이 정확합니다. 그 전에 담당자가 있을 때는 장부와 물건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공자가 할 때는 정확했죠. 그 다음에 농장을 관리하면서 가축수가 늘어나고 하면서 농장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공자님은 어떤 직위가 아니고 그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주경야독이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해서 30세가 되어서 뜻을 세웁니다. 이를 이르러서 우리는 이립입니다. 이립. 혼자 설 수 있는 단계. 요즘 이제 학문적으로 성취를 이루면서 인성이나 품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전문성, 그 다음에 인성 나누는데, 전문성이 높고 인성이 낮은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이는 공부하는 기계입니다. 공부하는 기계. 인간이 아니죠. 근데 인성도 낮고 전문성 낮다. 이거는 뭐라 합니까? 나쁜 놈. 나쁜 사람. 외톨이죠, 외톨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성도 있고 인성도 좋은 사람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짱이랍니다. 짱. 전문성은 낮은데 인성이 좋다. 뭐라 그럽니까? 그냥 순순히, 순돌이. 뭐 제가 이름을 그냥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30세에 뜻을 세워서 자신이 입장이 뚜렷해졌는데 어떤 단계냐? 공부만 잘하는 공부기계가 아니고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뛰어난 짱의 위치였습니다. 이런 짱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사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냥 책 속에 공부만 잘해가지고 사회에 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최근에 그런 사례를 아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성취하고 품성도 훌륭하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자, 이제 40이 됩니다. 40. 여러분 40 불혹이란 말 들어봤죠? 불혹. 여러분 한문 시간에 시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40은 불혹이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예. 여러분 삼촌이나 아버지가 40대 무렵에 아마 곤란을 겪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주위의 친구가 이쪽에 땅을 사면은 부자가 된대 땅을 샀습니다. 가보니까 그 땅은 저 산 중턱에 있는 아무 쓸모도 없는 땅입니다. 돈만 사기당해죠. 또 어떤 친구가 와서 주식을 사라고 권유합니다. 주식을 샀더니 마찬가지입니다. 깡통 주식입니다. 자, 공자님은 40의 나이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지 않는 방향성,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40대가 되면은 나의 인생 철학, 방향성을 확실히 수립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50이 돼서는 지천명, 천명을 아는 자리.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는 갈까, 저 자리는 말까, 갈까 말까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천명, 나의 천명은 무엇일까? 제가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공자는 이제 주변국을 다니면서 아니면 노나라 내에서 자기를 발탁해 줄 군주나 경대부를 만났지만은 실제 자기의 자기의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못 가졌죠. 그러면서 이제 자로 문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로가 나루터가 어디 있는가 그 언자들 도가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그 묻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새로운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언자들한테 묻습니다. 그 언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지 불가의 위지자라. 공자는 그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로를 오히려 설득합니다. 너 피세지사가 되라. 세상을 피하는 선비가 될 것이지 피인지사. 사람을 피하는 선비가 되지 마라. 공자 따라다니지 말고 나처럼 자연 속에서 은둔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죠. 근데 이 자로가 와서 스승 공자한테 이야기했더니 공자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인류 구제의 사명을 띠고 왔다. 그래서 조수 불가여 동문이라. 새조자 짐승조자. 새나 짐승과 같이 어울려서 무리를 짓는 것은 불가다. 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공자님의 천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탕을 돈독히 해놓더니 52세에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도제에 들어가죠. 중도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평군수가 된 것입니다. 가평군수가 되어가지고 가평 지역의 해난 문제가 뭐였습니까?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그 고속화 도로를 우리 지역의 이익에 맞게 도로를 개설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장사시설 이런 해난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문제점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정사를 잘하니까 공자님은 중앙정부에 소문이 나서 건설부 장관으로 발탁이 됩니다. 건설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어서 GTX 문제라든지 요즘 문제가 되는 아파트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잘 해결해 나갑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건설부 장관도 잘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법무부 장관에 위촉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위촉하니까 송사가 없어요. 사건을 딱 한 칼에 단정을 지어버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없어요. 평온한 정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노나라와 인접 제나라의 그 협곡에서 해명이 있는데 그 협상에서 약소국인 노나라가 강대국인 제나라의 협상에서 이깁니다. 어떻게? 과거의 전투에서 빼앗긴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공자는 이제 승승장구해서 자기의 인과 덕을 사상으로 한 정치를
꿈을 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노나라 정공과 그 당시 실세였던 개선시, 숙선시, 명선시 이 3선시들이 제나라의 그 제후들과 결탁해서 미인계, 즉 말해서 제나라에서 보내왔던 여성 80명의 가무악단 그리고 말 120필 요걸 받으면서 현혹돼 가지고 정사에 소홀합니다. 공자와는 이때부터 갈등을 생깁니다. 그래도 이제 그 계획에 반대하는 삼선시, 개선시, 숙선시, 명선시, 삼선시를 타도하기 위해서 타삼도 사건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개선시와 숙선시의 가문을 헐고 거의 혁명이 성공 단계에 이르렀지만은 마지막에 명선시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계획에 실패하면 역공을 당했죠. 공자는 떠납니다. 인접 위나라로 떠나죠. 주유 천하길에 이르릅니다. 인접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량한 신세가 되겠죠. 위나라 가서 누군가 발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세에 집 잃은 개, 상가지구, 일을상 집가, 집 잃은 개가 된 그런 신세입니다. 이때 나이가 이순입니다. 이순. 기자 순할 순자. 기가 순해진다. 상대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인 그러죠. 성인이 뭡니까? 품성도 훌륭하고 권력도 있는 상태를 과거에는 성인이고 지금은 인품과 학덕을 갖춘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러죠. 성인이라는 의미가 이런 글자입니다. 기이자와 드릴정자의 조합입니다. 기를 상대에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내가 기를 기울여서 경청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은 상대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을 조금 낮춰야 되겠죠. 한 단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계단 귀와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한 계단 아래에 서야 된다. understand,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이해를 하고 그에 맞춰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인이다.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60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63세가 돼서는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양식이 떨어집니다. 이 말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진채절양,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끊어지다 뭐가 양식이 떨어지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제자들이 아파서 들어 눕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의욕이 없습니다. 자로가 발끈합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가 유학을 공부해서 세상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나 자신의 배도 못 먹고 우리 제자들도 못 먹고 아파가 들어있는 상황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발끈하면서 공자한테 반항하죠. 이때 공자는 더 심지를 굳히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자는 고궁이라. 군자는 고자는 단단할 고자. 궁할수록 더더욱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나 배고픔에도 흔들지 않고 자기 심지를 굳히면서 나아간다는 뜻이죠. 소인은 남이라. 소인은 넘칠 남. 그러니까 소인은 배가 고프면 옆집 담벼락을 넘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보면은 아이 분유까지 없어서 가지고 마트에서 분유를 훔쳤다는 그런 기사를 보죠. 그 일반적인 시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굶더라도 더욱 심지를 굳히면서 자기의 인과 덕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갔던 것이죠. 자, 또 유혹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자들, 노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으로 피신할 것이지 무엇하려고 세상을 구제한다고 힘들게 다니느냐라고 외치지만은 공자는 나의 길을, 세상 구제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자, 이제 말년이 됐습니다.
14년 동안 주유천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만나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논하로 귀국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고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진들을 양성하고 저술 작업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귀국해서 춘추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후진들을 양성하죠. 자, 이제 70이 됐습니다. 70을 우리는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어떤 곱자, 규칙,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거의 뭐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심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70을 인생 70 고래희에서 고의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주자가 한 이야기고 공자님은 종심입니다. 종심. 71세가 되어서 가장 아끼던 제자 누가?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는 공자의 수제자죠. 학문적으로 공자만큼 공자의 경지에 이르렀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제자가 젊은 나이에 죽어요. 공자는 이제 대성통곡합니다. 천상녀, 하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외칩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선생님은 평소에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것이 군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슬프게 우십니까? 하니까 공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통곡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통곡할 것이냐 하면서 마음껏 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자루도 죽습니다. 그러다가 73세가 되어서 공자도 죽죠. 공자가 2500년 전에 73세를 살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장수한 것이죠. 지금 이 시대로 치면 아마 100세 이상을 살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장수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장수의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자님은 매일 생강을 드셨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머니한테 생강을 좀 잘라달라고, 생강차를 좀 끓여달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제 공자가 죽으면서 태산이 무너지는가, 대들보가 쓰러지는가, 철인이 사라지는가 하면서 이제 세상을 하직하죠. 참 공자는 천한 신분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서 인과 덕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구제하고자 했지만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자, 그 공자님이고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은 이제 우리 후세들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자가 우리에게 전하자고 하는 그 핵심 사상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박애, 널리 사랑하라. 무차별,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합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비라고 그러죠. 자비. 사랑자자, 사랑하고 또 내보다 열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측은해하는 마음,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공자님은 인을 이야기해요. 인.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질다. 어질인. 어진다가 무슨 뜻이죠? 감히 가슴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동의보감을 찾아봤어요. 거기에는 이제 불인이라는 단어를 찾아요. 불인. 인을 모르니까 불인을 찾았다. 그 반대의 단어를 찾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불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인은 마비다. 기와 헬이 소통이 안 돼서 마비된 상태를 우리는 불인이라고 합니다. 불인은 마비다. 마비는 불통이다. 불통,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불통한 너와 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불인은 마비고 불통이고 관계의 단절이라면 그러면 이는 무엇일까요? 그 반대편에 있겠죠. 네,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 그죠? 또 관계의 단절이 아니고 관계의 복원이죠. 관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살리는 것이죠. 이게 인이다. 이제 처음에 인이 어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와닿지 않았지만은 불인을 통해서 풀어보니까 인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 하는 것이 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여러분 정약용 선생 아시죠? 여기 남양주에 주안면 능내리 가면 공자님 다산 정약용 선생 유적지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천재죠. 정조 때 천재 학자였고 했던 분인데 불운에 18년 유배 생활을 합니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 경세여표라든지 목민심서라든지 허문신서라든지 이런 약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던 대학자죠. 다산 선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을 인자는 이인여라. 이인 상여자라. 인이란 것은 두 사람이다. 이인은 상여. 상여입니다. 서로 상자 더불어 여자. 서로 더불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죠. 인자는 이인자라, 이인 상여자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동의보감을 통해서 알아본 인과 다산 정약용 선생을 통해서 알아본 인의 개념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와 너의 관계를 통로를 확보하면서 소통하고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이 상여, 더불하는 것이 인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공자는 인을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공자의 인에 대한 가르침은 제자들마다 쉬었다. 공자님의 인에 대한 제자들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능력과 주어진 여건, 상황을 고려해서 달리합니다. 먼저 최고의 수제자 안인이 묻습니다.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자는 극기복례,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극기라는 뭐냐면은 신지사욕, 내 몸에 있는 사사로운 욕심, 이것을 버리는 것이 극기다. 나를 향한 욕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탕이 2개 있으면은 2개를 내 호주머니에 넣을 것이 아니라 친구한테 하나 주고 나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놀아먹는 이런 관계가 돼야 나를 위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죠. 신지사욕, 나를 위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극기다. 복례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예절이 아니고 관계의 정립, 상호 상의하는 관계, 소통하는 관계, 이것을 복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기복례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욕심을 버려서 상대에게 나의 마음을 펼치면서 사탕을 하나 나눠주면서 우리가 관계를 복원시키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너와 나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극기복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궁이란 제자는 원래 천민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인데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자가 중궁은 난민이라, 중궁이란 제자는 왕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능력을 인정했죠. 자, 이 사람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기소불력 물시의인이라. 내가 뭐야? 원하지 않는 바를 뭐하라? 말라. 시키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 인이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에게 베풀어 주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소 물시의인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어머니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다면 오늘 한번 상담을 해 보십시오. 나의 길은 예를 들어서 나는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다.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한데 어머니는 영어, 수학, 미술, 음악, 피아노 이것저것 다 배우라고 합니다. 옆집에 아이가 가니까 나도 영어, 수학 다 배워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죠? 갈등이 생기죠. 예. 어머니한테 기소불력, 물시의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나에게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하고 상담을 하면은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사례를 뽑겠습니다. 정조 때, 영조 때, 늦은 나이에 42세의 영조가
사도세자를 낳죠. 사도세자를 낳으면서 이제 늦둥이를 낳으면서 자기 대를 이을 후손을 봤으니까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사냥, 무예의 재능이 뛰어나세요. 그래서 매일 이제 왕세자 수업을 받으면서 공무원 시키니까 짜증이 났던 거죠. 한날 이제 영조가 와서, 아버지 영조가 와서 사도세자에게 공부하기 힘들지, 공부하기 싫지 하니까 예, 싫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조는 이 친구를, 사도세자를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 공부를 싫다니까 더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공부를 더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가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이 생기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뒤주에 갇혀 죽는 그런 비운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네. 아마 사도세자가 그냥 무예로서 무술을 하면서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했더라면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았을 것입니다. 네. 원하지 않는 바, 기소불능 물시의인,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모 재벌 그룹의 회장이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문학도 시나 소설이나 쓰면서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재벌 총수인 아버지가 너는 나의 경영권을 물어받아라 해서 기업을 경영하다가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으니까 자살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몇 년 전에 또 JTBC인가 어느 방송에서 또 그런 유사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어머니가 대리만족을 위해서 너는 법대를 가야 돼, 너는 의대를 가야 돼, 이런 자기 엄마의 맞춤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불운의 인생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에 대해서 공자가 중공에게 던져준 말은 기소불능 물시의인이라. 네가 원하지 않는 바를, 네가 이제 어떤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 네가 원하지 않는 바를 다른 백성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삼. 정삼이란 제자는 공자의 학맥을 잇는 사람입니다. 대학 중용 맹자 논어를 사서라 그러죠. 대학을 지은 사람입니다. 대학. 정삼에게는 이 뭐냐 물었을 때 충과 서다. 충. 여기서 충은 위에 이게 가운데 중자죠. 밑에가 마음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진기, 다할진 몸기, 내 몸을 당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논어 강사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공자의 어록에서 내용을 발췌해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위치에서 모든 자료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은 수강자로서 강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 있게 새겨들어서 내 삶에 어떤 방향을 정할 것인지 고민하고 열중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교, 배우는 사람은 학, 교학 상장하는 마음으로 배움에 임해야 되고 가르침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충의 개념입니다. 선은 같을 여자의 마음심입니다. 내 마음이 너 마음이고 너 마음이 내 마음이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왜 분쟁과 갈등이 생깁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내가 호주머니 욕심 차릴 수 없죠. 항상 접어서 생각하는 것, 너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갈등 요소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삼에게는 충서라고 이야기해요. 충서. 충서가 인이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접어서 생각하는 마음. 그다음에 이제 사마우라는 제자가 묻습니다. 사마우라는 제자는 귀족의 자녀예요. 귀족의 자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많아요. 약간 거드름을 피워요. 거만해요. 공자가 볼 때 이 사마우는 욕심이 많고 좀 거드름을 피우니까 어떻게 이제 인에 대해서 물을 때 그의 맞춤식 교육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인은 인이다. 인을 물었는데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사마우가 물은 인은 이 인을 물었고, 공자가 대답한 인은 이 인입니다. 말씀 언변의 칼날 인. 햇바닥에다
칼날을 드러낸 것처럼 하는 것이 인이다. 여러분, 혓바닥에 칼날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겠죠. 조심해서 하겠죠. 예, 바로 그것이 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조절 기능. 언어 조절, 감정 조절, 욕구 조절. 여기 사마우한테 공자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언어 조절이겠죠. 언어 조절. 예. 자, 마지막으로 번지가 묻습니다. 번지에게 하는 번지는 아까 그 우마차길의 운전수입니다. 그죠? 운전수고 농사일에 관심이 많고 군자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해가지고 이제 군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자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애인. 여기서 이제 한문에서 인이라는 것은 2인칭 상대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이다. 사랑의 마음을 펼치는 것이 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공자의 핵심 사상, 인은 무엇이냐? 극기복례 기서불용물시인 중서, 인, 애인,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 중심이 아니고 너로 마음을 열어가서 너와 나의 관계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 이것이 인이다. 소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상여, 더불어 하는 것이 인이다. 그래서 오늘 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항상 내 중심이 아니고 거부, 친구, 동료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삶은 오늘보다는 더 나은 윤택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